환자분, 당신에게 전할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들려주십시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기억 기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가 겨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 나쁜 소식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딘가 서늘합니다. 병이 치료된 것도 아니고 진단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나쁜 소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쁜 소식 때문에 환자는 나쁜 소식을 잊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 자체가 기묘한 방식으로 좋은 소식의 기능을 맡았습니다. 지잭은 이런 농담에서 해겔 철학의 중요한 운동을 읽어냅니다. 바로 사변적 반전과 해겔적 화해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줄 좋은 일이 따로 오기를 기대합니다. 질병에는 치료약이, 실패에는 새로운 성공이, 상실에는 또 다른 보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저울 양쪽에 올려놓고 좋은 것이 더 무거워지기를 기다리는 셈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농담에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처음에는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을 들은 뒤에는 그 절망을 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같은 사실이 관계 속에서 다른 위치와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변적 반전입니다. 이 차이를 조금 더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보상은 두 사건을 그대로 둡니다. 나쁜 일이 있었지만 좋은 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사변적 반전은 첫 번째 사건의 의미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농담의 마지막 문장이 나오기 전과 나온 뒤에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병입니다. 달라진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실들이 맺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전은 결말에 좋은 것을 덧붙이는 일이 아니라 결말이 앞의 장면 전체를 다시 읽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변적 반전은 나쁜 일을 좋은 말로 포장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대신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태도와도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에서는 현실은 그대로이고 평가만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변적 반전에서는 한 대상이 전체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 자체가 뒤집힙니다. 해겔의 변증법도 흔히 말하는 정, 반, 합의 타협이 아닙니다. 어떤 질서가 자신을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부에 이미 자신을 흔드는 모순이 들어있음을 드러내는 운동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을 밖에서 물리치는 구원군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자기 안의 모순을 드러내며 다른 위치를 차지할 때 좋은 소식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팔에 나오는 말입니다. 상처는 그것을 낸 창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은 상처를 준 폭력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키니 감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를 만든 관계와 구조를 외면한 채 전혀 다른 위로로 덮어서는 그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해겔의 부정의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은 내가 믿었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안전하지 않았고 사회는 공정하다고 믿었는데 반복되는 불평등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정은 무너지기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은 처음의 온전한 상태를 복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상실과 모순을 포함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과한 뒤 성공과 나 자신의 의미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가 사실은 좋은 일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실은 실제이고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해겔적 화해는 이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갈등이 모두 사라지는 평화로운 결말도 아니고 장애물이 나를 성장시켰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만 사라지면 완전한 삶이 가능하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순이 현실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의 대상은 나와 장애물 사이의 단순한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물을 외부의 침입자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원래의 완전한 나와 정상적인 사회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해결적 화해는 그 원래의 완전함 자체가 환상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모순은 완성된 질서에 우연히 난 흠집이 아니라 그 질서가 애초부터 작동해온 방식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를 더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적이 기독교의 십자가라는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신이 죽는 사건은 실패와 상실입니다. 이 상실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증해줄 외부의 절대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구원은 파국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파국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자동화와 인공지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은 인간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더 적게 일할 가능성도 포함합니다. 자동화가 저절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고 노동시간과 부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달라집니다. 왜 생산성이 높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가? 왜 인간이 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자리 상실은 생존의 위기가 되는가? 나쁜 소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의 전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순이 저절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해방하기보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순을 어떻게 읽고 누구와 함께 어떤 행동으로 이어가느냐입니다. 다시 의사의 농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는 실제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병은 그대로이고 그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담은 모든 불행 속에 숨은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좋은 소식이 언제나 나쁜 현실을 제거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나쁜 소식 안에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던 좌표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에서 새로운 질문과 행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변적 반전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나쁜 소식이 전체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이 뒤집히는 운동입니다. 둘째, 부정의 부정은 상처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통과한 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셋째, 해결적 화해는 고통을 좋은 것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모순을 포함한 현실 속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다시 구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나쁜 소식은 그저 제거해야 할 불행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온 삶의 좌표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자동적인 구원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11강에서는 자신이 바라보는 무대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주체의 맹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장의 화분과 관객, 주체의 맹점입니다. 지금까지 참새인문학방앗간 1장 10강, 좋은 소식은 왜 나쁜 소식 그 자체인가? 지적이 읽은 해겔이었습니다. 딱딱한 개념을 고운 가루로. 참새인문학방앗간입니다.